2024년 갑진년 원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꿈꾸는 일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91.3MHz 서대문 FM 오늘도 행복을. 올해는 여러분의 꿈과 목표가 현실이 되는 값진 한 해 될 거라고 믿는 내 마음은 맑음의 DJ 유나입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 오늘의 내 마음은 맑음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첫 곡, 이 노래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방송이 올해 2023년 아니죠. 2024년에 첫 번째 방송이기 때문인데요. 혹시 여러분 전년도 12월 31일에서 새해 1월 1일이 되는 그 12시 59분 59초에서 00시가 되는 그 순간에 딱 듣는 새해 첫 곡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노래를 제멋대로 올해의 주제곡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저는 있습니다. 매해 달라지기도 하고 같은 노래를 듣기도 하는데 작년에는요. 가호의 시작과 윤하의 오르트구름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올해 새로 시작한 일들이 있어서 특히 전혀 새로운 직종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이런 주제곡 정하는 게 한 해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좋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른 주제곡 정했는데요.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저희 주제곡을 포함해서 새해에 들으면 도움이 되는 주제가들로 정했고요. 아직 주제곡을 정하지 못하신 분들 혹은 주제곡 정하지 않았지만 그래? 한번 해볼까? 싶으신 분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시작해 볼게요. 새해에 딱 맞는 주제 가져왔는데요. 복잡하게 얽힌 감정을 하나하나 풀어보고 수용하고 다독여주는 시간. 오늘의 나를 안아줘에서는요. 나의 욕망을 마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욕망 어떤 게 있으신가요? 욕망이라고 하면 괜히 엄청나게 거대해 보이지만 사실은 올해 하려고 했던 새로운 계획들, 예전에 하지 못했다가 다시 꺼내본 일들, 그런 것도 다 욕망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어쩌면 내 인생에 있어 궁극적으로 바라는 목표, 그 모든 게 다 욕망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떠오르는 조금은 큰 범주의 거대한 그런 것들은 잘 사는 거, 잘 먹는 거, 행복한 거, 또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는 것, 부자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구체적으로는 오늘 첫 곡의 가사에서처럼 지붕이 열리는 멋있는 스포츠카를 타고 옆에는 반짝반짝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태우고 해외에 뻥 뚫린 해안도로를 달리는 그런 모습이나 아니면 한강 또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호텔에서 또는 그런 자가에서 우아하게 와인을 한잔하는 그런 그림도 있을 거예요. 제가 말한 잘 살고 부자가 되는 그리고 건강한 이런 기준은 사람마다 아마도 다 다를 테니까요. 그런데 나는 뭐뭐가 되고 싶어 라고 말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 그 이상향이 진짜 내 것이에요 라고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노래 듣고 계속 해볼게요. 르세라핌의 안티프레자일입니다. 르세라핌의 노래 안티프레자일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코너
나를 안아줘에서는 나의 욕망과 마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록학 교수 김익하는 저서 거인의 노트를 통해 당신이 꿈꾸는 그 이상향이 진짜 여러분의 욕망이 맞는지 질문을 던집니다. 행복의 모습은 다양한데 어째서인지 행복이란 비싼 집, 좋은 차, 그럴싸한 직장과 같이 판에 박힌 성공의 모습을 자신의 행복으로 그리곤 있지 않은지 정말로 당신다운 게 맞는지 말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한 가지 머릿속에서 뻔한 대답이 떠오릅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 속 클리셰처럼 그래서 나다운 게 뭔데? 라고 말이죠. 저는 국문학을 전공했는데요.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나마 나는 국문과를 졸업하고 국어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그게 잘 어울려 라고 말했었는데 막상 진학을 하고 나서 깨달은 거 이거 내가 원한 거 아닌데? 이거 엄마의 꿈이었는데? 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다니는 게 괴로웠고 또 1년이 끝나자마자 휴학을 하고 편입을 준비했었는데요. 다른 학교, 다른 학과에 붙긴 했지만 그마저도 내가 원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에 이리저리 방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방황을 하고 있지만요. 그래도 저는 비교적 빨리 깨달은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욕망을 살고 있다는 것을요. 깨달은 거 좋죠. 하지만 문제는 그 후에 새로운 길을 찾는 게 어렵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더 무리하고 자신의 욕망은 뒤로 한 채 그저 다가오는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일과 싸우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바쁘니까 내가 계속 지금 무언가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왜 별거 아닌 일에도 툭 하고 눈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 삶이 지긋지긋하고 지겹고 또 하루 종일 분주하게 지내면서 점심도 놓칠 정도로 바쁘게 일했는데 문득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죠. 내가 나답지 못한 것 같은 막연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불안할 때 김익한 교수는 가장 먼저 일상을 정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요. 첫 번째, 공간을 구분하고 두 번째, 집중 시간과 휴식 시간을 구분하고 세 번째, 삶의 중심이 되는 일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라고 하는데요. 왜 바쁘다 보면 밥도 한 곳에서 먹고 잠도 한 곳에서 자고 일도 한 곳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간의 경계도 애매해지게 되고요. 특히 재택근무하면서 저는 재택근무 정말 힘들었던 게 출퇴근 시간이 없이 24시간 내내 일하게 되는 거. 그게 정말 힘들었는데 어쨌든 그걸 전부 구별하고 구분해서 일단은 나눠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선 기록을 통해서 자기와의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구체적인 방법 노래 듣고 소개해 드릴게요. 시도가 부른 가보자! 내 마음은 맑음에서 들으신 노래 시도의 가보자 였습니다. 오늘의 나를 안아줘에서는요. 나의 욕망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삶이 무의미한 것 같고 막연하게 나다운 것 같지 않게 느껴질 때 그래서 불안하고 억울하고 또 무기력해질 때 김익한 교수는 저서 거인의 노트를 통해 무엇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건 자기의 욕망을 찾아내는 사전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노트나 종이 위에 내가 힘든 것 또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한 비난이나 불평, 불만 같은 나의 마음을 남김없이 쏟아내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주 솔직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 불평이 어느 순간 연민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모든 걸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매일매일 나의 복잡한 마음을 객관화하다 보면 이제는 3가지 법칙에 따라서 나의 마음을 적어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 내가 현재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써보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중요한 건 가면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해요. 이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맞는지, 제가 학교를 선택했던 이유처럼 누군가의 욕망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최소 일주일 정도는 꾸준히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 써보는 게 중요하고요. 1단계가 끝났다면 2단계, 나에게 가면을 씌우는 페르소나의 항목을 체크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직장에서의 역할, 또 사회와 그들이 원하는 것, 그 바람을 실행하기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이라기보다는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게 무엇인지 돌아보는 것. 그리고 3번째, 무엇을 버릴 것인지, 무엇을 병행할 것인지, 무엇을 추구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고 해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만약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그게 내 꿈이나 욕망과 다르다고 해서 하고 계신 일을 그만두지 않는 겁니다. 네? 하지만 회사를 다니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재미가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또 다른 4단계가 필요합니다. 그건 첫 번째,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적어보고, 2번째, 나의 작은 욕망을 실행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바다가 너무 보고 싶어. 한 3시간쯤 푹 낮잠을 자고 싶어. 같은 그런 작은 욕망에 귀를 기울이고, 이어서 내가 지향하는 가치가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어떤 욕망이 더 많은지 깨달았다면 일주일 또는 2주일에 하나씩 실행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끝으로 일과 나의 욕망을 병행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일과 나를 연결하는 것에 만약에 실패했다. 김익한 교수는 그래도 괜찮다고 위로합니다. 그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또 다른 것을 시도하면 되니까요. 물론 만약 지금의 일이, 지금 다니는 회사가 당신을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회사를 그만둘 핑계나 방패로 꿈, 나의 욕망을 이용해선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있다는 것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1부 끝곡으로 QWER의 디스코드 듣고 2부로 넘어가 볼게요. 유나의 셀프 칭찬일기. 첫 번째, 누군가를 위해 버스의 벨을 대신 눌렀던 친절함을 칭찬한다. 오늘 출근 버스에서 어떤 할머니가
출구 앞에서 벨을 누르지 않은 채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무슨 일인가 싶어 자세히 보니 10,000원 버스를 헤치고 출구에 선 것까진 좋았지만 한 손엔 짐을 들고 있고 한 손엔 손잡이를 잡고 있어 벨을 누르지 못하고 계신 것이었다. 버스 정류장이 가까워질수록 할머니는 아이고 어떡해 라며 초조해하고 주위에는 그런 할머니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순간 나도 그 할머니가 내리려고 하는 것인지 그저 다른 일이 있어서 아이고 어떡해 라고 하는 것인지 헷갈렸지만 일단은 벨을 눌렀다. 만약 오지랖이었다고 해도 내가 갈아타야 할 버스가 서는 정류장이기도 했으니 아무도 안 내리면 내가 내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버스가 정차하자마자 할머니가 내리는 것 아닌가? 그 다음 역에 와서 나의 역에 나도 제대로 내릴 수 있었다. 처음에 망설이긴 했지만 역시나 나의 작은 친절함을 칭찬한다. 두 번째, 회식에서 술을 덜 마신 나의 자제력을 칭찬한다. 연말을 맞이하여 회사에서 송년회를 하게 되었다. 한 해가 끝난다는 이 분위기에 취하기도 하고 입사 후 처음 맞는 회식이라 조금은 긴장된 마음까지 더해져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술잔에 손이 가려 했다. 물론 과음을 할 정도는 아니니 한두 잔 정도야 책임감 있게 마실 수 있지만 최근 나빠진 몸 상태 때문에 의사의 금주 명령이 떨어진 상태라 나는 본능과 이성 사이의 싸움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결국 한두 잔 정도의 술을 마시긴 했지만 아니 그게 어딘가 스스로 몸 상태를 고려해 절주를 했던 나의 자제력을 칭찬한다. 91.3MHz 서대문 FM 오늘도 행복을 화요일 밤 10시에 본방 수요일 낮 2시에 재방되는 내 마음은 맑음에서 2부 첫 곡으로 키의 Good and Great 이어서 저 유나의 셀프 칭찬일기까지 들으셨습니다. 이번 주 칭찬일기 어쩌다 보니까 또 버스에서 생겼던 일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요즘에 버스를 타는 게 일상이고 또 출퇴근을 합치면 평일에 매일 2시간 정도를 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지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버스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버스 타다가 느낀 게 생각보다 내려야 하는 곳에서 벨을 못 누르거나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초능력자는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리려고 하는데 벨을 못 누른 것인지 아니면 내릴 거라 다음에 내릴 거라 미리 준비한 것인지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어쩐지 요즘은 조금씩 구별하는 능력이 생긴 것도 같아요. 물론 이게 쓸데없는 오지랖이라면 오지랖일 수 있겠지만 또 요즘 문득 드는 생각이 이런 작은 친절이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제가 누군가를 대신에 벨을 누름으로써 아저씨 문 열어주세요 죄송해요 하면서 시간이 지체되는 일 적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네, 저의 오지랖에 대한 변명이었고요. 지난주 셀프 미션 새해 계획
세우기였는데요. 여러분 모두 새해에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들 정하셨을까요? 못 정했다고, 아직은 아니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아직이니까요. 예, 그래도 여러분과 지난주에 약속했던 게 있어서 완전히 백지는 아니고요. 굵직한 것들은 정했습니다. 제가 방송 초반에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설명해 드리면서 올해의 주제곡 매번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주제곡 저는 2부 첫 곡이었던 키의 Good and Great 이걸로 정했고요. 올해의 테마 용기로 정했습니다. 다만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은 이번 한 주간 조금씩 시도해 보면서 고쳐나가면서 더 정교한 계획 세우려고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저의 셀프 미션은 욕망 노트와 월간 계획 세우기로 정했습니다. 이 욕망 노트는 우리 첫 번째 코너 나를 안아줘에서 소개해드렸던 나의 욕망 마주하기를 다시 한번 조금은 긴 시간을 두고 노트에 적어보는 그런 거고요. 혹시 또 모릅니다. 이 욕망 노트 적다 보면 올해의 계획 변할 수도 있죠. 그러면 다이어리 새로 써야 하긴 하겠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이번 주 욕망 노트 꼭 써보시고 올해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들여다보시면 어떨까요? 에일리의 Bluebird 듣고 마지막 코너 넘어가 볼게요. 에일리가 부른 Bluebird 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코너, 오늘의 명상 함께 해볼 텐데요. 오늘은 마음 비움 명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방송이 올해의 첫 번째 방송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명상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시작을 위해선 일단 마음을 차분히 하고 혹시라도 지난해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면 그 마음을 비우는 게 먼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청소를 하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과 달리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비우고 새로 시작하는 건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그게 된다면 아마도 그걸 열반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어려운 이야기 말고 우리가 하는 명상에서의 마음 비움이란 어떤 것일까? 열심히 찾아봤더니 마음에서는 뭔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비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인간의 뇌는 부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진짜 절대로 코끼리를 상상하지 마세요 라고 누군가 말하면 오히려 코끼리를 상상하고 만다는 건데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붙잡은 채 그래 좋아. 그건 좋았어. 아니야. 그건 나빴어. 아, 그게 옳았지. 아, 그건 틀렸지. 아,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지. 같은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그 생각을 지나가게 하는 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명상 비유 중에 고속도로와 차의 비유가 있는데요. 눈앞에 8차선 도로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평소에 꿈꾸던 드림카가 지나간다고 해서 그 차를 제가 무조건 쫓아간다면 저 큰일 나겠죠. 그런 것처럼 지나가는 생각, 멋있고 반짝이는 혹은 오히려 불쾌해서 더 시선을 잡아끄는 그런 생각들은 그저 도로 위 차들처럼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생각 지나간다 하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각들 가야 할 곳 어딘가로 사라지는 거겠죠. 그러면 실습해 볼게요.
오늘의 3분 명상, 마음 비우기 명상입니다. 오늘의 명상은 앉은 채로 시작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가장 편하다고 느끼는 장소에서 허리 바로 세운 채 앉아주세요. 자세를 잡으셨다면 엉덩이 들썩거려 골반의 좌우 정렬도 맞춰줍니다. 바르게 앉은 채 고개 좌우로 가볍게 움직여 긴장감 풀어내고 어깨도 위아래로 가볍게 으쓱 하면서 힘을 풀어줍니다. 몸의 긴장감 어느 정도 녹아냈다면 이제 두 눈 가볍게 감고 심호흡 시작하겠습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을 지나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봅니다. 이어서 입으로 숨을 내쉬며 배가 홀쭉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다시 코로 숨을 들이마시며 아랫배 깊숙이까지 호흡을 보내봅니다. 이어서 입으로 가늘게 천천히 숨 내뱉으며 아랫배, 윗배, 가슴까지 납작해진다는 상상 해봅니다. 이제 자신의 속도로 편안하게 숨 쉬어봅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숨을 내뱉을 때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있나요? 지금 떠오르는 감정이 있나요? 지금의 감정, 지금의 생각, 모두 도로 위에 지나가는 자동차처럼 자연스럽게 보내줍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구나. 그런 감정이 들었구나. 나의 마음 깨달았다면 그저 지나가게 내버려둔 채 호흡에 집중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숨을 내쉬면서 가볍게
눈 뜹니다. 내 마음은 맑음에서 윈터의 항해 들으셨습니다.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 알프레트 아들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 주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 드넓은 세상 속에서 그리고 이 기나긴 인생 속에서 나라는 개인은 너무나도 작아 보이곤 하지만 저 그리고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마다의 우주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세상과 나에게 주어진 인생보다 더 커다랗고 광활한 그곳, 당신의 안에는 아직 무수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나 자신이라는 우주를 탐험하고 나의 가능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그 우주를 위한 한 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저는 윤하의 살별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내 마음은 맑은 저는 DJ 윤하였습니다.